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35번은 발티스를 읽는 저녁, 김수상 시인의 시인데요. 이거는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해요. 이 시는 길죠. 긴데다가 더 문제가 그림에 관한 시라, 화가에 관한 시라서 사이펀 2024, 5년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여러 모에 실린 시예요. 우선 김수상 시인을 먼저 설명을 하면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으며 2013년 시와 표현으로 등단을 하신 분인데 작가정신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이 네 권 있죠. 사랑의 뼈들, 편향의 고든 나무, 다친 새는 어디로 갔나, 물구라는 나무. 그다음에 포엠 에세이집으로 새벽 하늘에서 박하 냄새가 났다가 있습니다. 이 발투이스라는 시인에 대해서 화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프랑스의 화가인데 본명은 드롤라 백작인데 드롤라 백작 발타사르 클로소프스키이며 생전에 루브르 콜렉션에 작품을 등록해 루브르에 이미 생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들어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에로틱한 포주의 사춘기 소녀 그림들을 주로 그렸는데 포르노 작품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요 사람이 그 사진에 나오는 네이버에 해서 찾았는데 이분이에요. 포르노 논란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 아니죠. 표정이란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의 모티브가 돼 있어요. 음, 예, 예. 어린, 13살 어린 나이에 드로잉 살점 묶어서 미추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그 고향이 이거 책은 이게 책이 진짜 있어요. 저 번역돼서 엄마가 릴케의 애인이어서 릴케가 아마 같이 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난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방인의 알베르 까미가 유명한 팬이었다 그러고 도록 서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까미의 말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법을 몰랐다. 우리 아파트,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 거리들에 숨어 있는 모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의 존재를 몰랐다. 이게 발티스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춘기 소녀의 그림들이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게 기타 레슨이라는 거, 바로 그거 갖고 지금 이 시가 나왔는데 반쯤 벌거벗은 어린 소녀가 그것도 저 성기를 드러낸 여자 선생님이 묘사된 매우 독특한 이미지예요. 근데 발테스는 자기 작품이 포르노도 아니고 에로틱하지도 않다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단지 어린아이들의 섹슈얼리티라는 다소 불편한 사실을 다루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저기 여기서 요 말, 까메의 이 말이 굉장히 그래서 해석하는데 중요해요. 현실을 바라보는 걸 몰랐는데 우리 아파트,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 거리에 숨어 있는 거기다 포함하자면 사춘기 소녀들이죠. 그것들이 사춘기 소녀들이 이 모든 아파트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거리에 숨어 있는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 사춘기 소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 기타 레슨이라는 그림인데 충격적이죠. 이제 시를 읽겠습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한 그림이어서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저 눈빛은 빛난다. 아름다움에 못 박힌 채 이 세상 너머를 응시하는 듯. 발티스의 노년의 눈빛을 본 사람. 우리도 봤죠, 조금 전에. 김수장 시인이 이 발티스의 노년의 모습, 거기서 특히 눈빛을 정의를 시인이 했어요. 아름다움에 못 박힌 채 이 세상 너머를 응시하는 눈. 그러니까 발티스는 아름다움을 본 눈이라고 믿는 거죠. 김수장 시인은. 그게 마지막 말년의 그림 사진이니까 마지막까지 그 눈빛이 빛났다고
발티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 그림을 읽을 자격이 있다. 그거 뭐죠? 무슨 그림? 아까 반 그 기타 레슨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읽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어? 음, 이 그림을 읽을 자격이 이 그림을 읽을 자격이 이 그림을 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 바로 이 발티스의 눈빛에서 말하자면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힘을 못 본 사람들은 이 그림을 읽을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좀 천천히 읽는 이유는 이 읽을이라고 내가 분명히 찾았는데 지금 보니까 읽을이라는 말도 좀 될 것 같아서 다시 원문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읽을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읽은 자격이 읽을 자격이죠. 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냐면 발티스 화가의 말년에 사진을 다 봤잖아요. 조금 전에 사진을 보고 그의 눈빛에서 음? 바로 이행에 요거 아름다움에 못 박힌 채 이 세상 너머를 응시하는 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티스는 아름다움에 못 박힌 채 이 세상 너머를 응시하는 눈으로 뭘 봤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본 거예요. 소녀들을 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름다움 플러스 이 세상 너머. 즉, 이 세상 너머가 어디예요? 영혼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아름다움을 뭘로요? 아름다움을 기초로, 기반으로, 그죠? 기반으로 이 세상 너머를 보는 눈. 이런 눈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사람들만 이 그림을 읽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음, 이런 조건으로 그림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이유는 기타 레슨 같은 그림을 포르노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발티스의 그림을 읽는 두 가지 조건은 하나는 아름다움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발티스가 발티스가 그림으로 찾아낸 아름다움은 뭐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성이에요? 소녀의 영성인 거죠. 소녀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타 레슨 같은 그 충격적인 그 그림도 두 개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을 찾는 원천은 소녀와 소녀 영성이고 소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도 있죠. 여인의 영성이란 말이지. 기타 레슨의 이 여기 설명이 이제 그 시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묘사를 했어요.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묘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포르노 영화를 내가 옛날에 파리에 갔더니 옛날에 80년대 파리 갔더니 그때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였으니까 나를 구경시켜 준다고 갔는데 무지 졸렵더라고요. 포르노가 재미없는 이유는 뭐가 없어요. 영상이 그냥 그 육체만 있어요. 그 육체가 그 그림으로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포르노로 읽히는지 포르노로 읽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림을 읽을 장난 이 그림을 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다? 아름다움도 못 보고 그, 그 영성의 세계도 또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읽는다? 겉핥기식으로 응? 겉핥기식으로 응? 엉터리로 그치? 어, 얇게 그치? 얇게 얇게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밑에 보면 그 기타 레슨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 그림을 포르노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지? 어떻게 볼 수 있다? 예술 작품으로 포르노라고 어, 숨겨진 죄책감을 왜 그 학생들 포르노를 볼 때 그거 중학교 내가 중학교 선생님을 할 때 어떤 여선생님이 나보고 자기 반에 와서 좀 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걸 보다가 걸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서 뭐라고 그래? 야단을 쳐요? 혼내요? 때려요? 그때는 막 때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들키지 마 그랬어요. 포르노를 애들이 숨겨서 보지만 걔네들은 그게 포르노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거에 궁금해서 보는 거죠. 성교육이 없어 그런 거죠. 그지? 근데 그 당시에는 성교육을 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성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성교육 과정일 텐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르노라 그러면 숨겨진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갖고 이게 더 나빠요. 어? 그 성교육이 아닌 그죠? 포르노라는 죄책감하고 생각해 보세요. 성교육. 성교육은 뭐예요? 아주 자세히 설명하죠. 어? 자세히, 자세히, 예. 자세한 설명, 자세하고 어, 이건 뭐예요? 어, 어, 대충 읽기. 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자세히 읽어요. 조금 전에 얼핏 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 이 사람의 얼굴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읽었어요. 중년의 여인이 의자에 앉아 사춘기 무렵의 어린 소녀를 안고 있다. 소녀는 하체를 드러내고 여인은 무릎에 활처럼 휘어져 가로로 누워 있다. 여인의 오른손은 소녀의 오른쪽 머리채를 움켜잡고 왼손은 소녀의 음부 근처를 연주하듯 터치하고 있다. 벨벳 원피스를 과감하게 걷어붙인 소녀의 음부가 희고 깨끗하다. 기타를 연주하듯 소녀를 연주하는 자세다. 기타 레슨이죠. 눈을 반쯤 감은 소녀는 황홀한 듯 체념한 듯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오른팔을 바닥에 축 늘어뜨리고 있다. 소녀의 오른손은 바닥에 닿아 있고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 있다. 목에 검은 리본, 머리에는 흰 리본,
나비 모양의 리본이 묶인 머리카락은 바닥을 향해 검은 물처럼 쏟아진다. 소녀의 눈은 초점 없이 거의 감겨 있다. 여인이 소년을 어떻게 연주했는지, 소녀는 환희의 절정의 오르가즘의 파도를 몇 차례 경험하고 포무의 시간을 즐기는 듯하다. 절정 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소녀를 연주하는 여성의 시선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녀를 압도하고 있다. 여인의 오른쪽에는 피아노가 보인다. 피아노는 오른쪽만 살짝 보인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여인의 노출된 오른쪽 가슴은 솟아올라 있고 젖꼭지는 팽팽하게 발기되어 있다. 여인은 소녀를 연주하며 음미한다. 소녀의 왼손은 여인의 블라우스 오른쪽 옷깃을 간신히 잡고 있다. 소녀의 오른손 옆에는 어린 소녀 같은 작은 기타가 가로로 놓여 있다. 레슨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만 그림을 더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잘했죠. 어, 젠장 마음 공부는 무슨 알티스의 그림 앞에서 나는 비로소 욕망에 충실해지기로 한다. 멋진 문장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젠장 마음 공부는 무슨 멋진 말이죠. 마음 공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 공부가 뭐예요? 영성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 영성사상 할 때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영상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대단히 유럽에서 대단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그죠? 그거죠. 선불교 명상의 일종이죠. 초보 단계에 속하는. 이 발티스의 그림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너머를 응시하는 눈, 그건 뭐예요? 이 세상 너머를 응시하는 눈은 바로 그 명상 수련, 어? 명상 수련할 때, 어? 이 눈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발티스의 눈이 그리고 이걸 확인한 게 발티스의 말년의 사진이고 그게 유명한 사진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바로 치니까 나왔죠.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상 수행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자세히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발티스의 그림 앞에서 나는 비로소 욕망에 충실해지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인 게 명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그 이런 영성을 얘기를 하면 영성 사상을 얘기를 하면 뭐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이 육체적 욕망을 벗어나는 차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지?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는 육체 대 육체 이거 비육체 이런 이분법 육체 대 비육체의 이분법죠. 근데 담론의 틀을 적용한 것뿐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성사상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걸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지금 내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성사상은
이것도 내가 다른 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인간 경험에, 필자의 인간 경험의 4단계 담론은, 어, 육체, 물질, 차원, 이, 정신, 이념, 차원, 3, 감정, 정동, 차원, 4, 영성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근대 담론은, 음? 근대 담론은 이분법적, 플러스 마이너스에, 적과 아군이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분법적 이 정신, 이념을 중심으로,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을 어떻게 봐요? 대상, 그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죠. 객관적 음, 대상으로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써먹을 수 있는 거로 여기며, 그러니까 육체, 정신과 육체의 대립이죠. 그죠? 즉 여기는데 이는 우리가 뭐를 보는 거예요? 응? 정신과 물질의 대립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대립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감정과 영성의 차원은 감정은 무시하고, 감정 차원은 무시하고, 과학에서 감정은 필요 없죠. 실험실에서처럼, 그지? 과학 실험실에처럼 감정 차원은 무시하고, 어, 중세 예, 사상이라고, 정근대 중세 사상이라고 영성 차원을 배제하였는데, 이 탈근대 담론은, 지금 시대 탈근대 담론은 특징이 이 영성 차원과 연결된, 뭐예요? 3. 정동.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탈근대 정동이라고 불러요. 감정과 다른 영성 차원 연결된 거니까. 근대 감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동 차원을 중심으로, 그지? 중심으로 물질, 육체, 물질 차원의 권리가 어, 중심으로 물질 차원의 권리가 복원되는 일, 정신, 이념은 아닌데, 그죠? 여기서는 이념이라고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대 담론에서는요, 가만히 보세요. 근대 담론에서는 육체를 어떻게 봤어요? 대상으로 보고 우습게 봤던 거죠? 근데 탈근대 담론에서는 어때요? 탈근대 담론에서는 영성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육체적인 차원을 몸이 요새 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원되는. 응? 그러니까 영성 사상을 영성 사상을 지금 중시를 하고 있는데 발투스의 그림이 영성 사상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영성 사상을 반영한 어, 그림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 이거를 그러면서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소녀의 노골적인 육체적 묘사란 말이죠. 이게 이제 괴리가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왜 괴리가 느껴지냐면 뭐예요? 이 근대 담론에서 근대 담론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응?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성 사상을 육체적인 욕망을 벗어나는 차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육체 대 이육체, 그 육체가 아닌 것에 이분법 이분법적 담론을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근대 담론을
적용하면 발티스의 그림은 뭐가 돼요? 포르노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나 어, 말년의 발티스의 눈빛, 즉 이 세상 너머를 응시하는 눈을 어, 본 사람이라면, 즉 영성사상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즉 칼근대 사상, 로의 혁명적 전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 이 그림을 뭘로 볼 수 없어요? 포르노로, 그지? 어, 보기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준의 인식을 증명하는 것이 김수상 시인의 선언입니다. 지금 그 선언이에요. 무슨 선언?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거예요. 젠장 마음 공부는 무슨 발티스의 그림 앞에서 나는 비로소 욕망에 충실해지기로 한다. 무슨 소리예요? 영성사상의 훌륭한 표현 앞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비육체, 영성사상, 그러니까 육체를 육체의 차원을 회피하는 근대적인 담론에 따른 이 육체 영성사상의 생각을 관념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하는 말. 즉 영성사상이 그지? 영성사상이 육체의 차원을 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아까 했잖아. 육체의 차원의 권리를 복원하는 게 지금 혈근대 시대의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발티스의 그림을 혈근대 시대의 그림에 이건 구체적인 거죠. 추상 그림자 아니죠. 구상화죠. 추상화가 아닌 구상화의 측면에서 선구적인 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지? 야, 그럼 여자 진짜 이러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포르노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이 있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자애들을 저렇게 그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에 충신, 그 불끈거리는 욕망에 수치심을 느낀다. 그죠? 그 수치심을 느낀과 동시에 그 욕망에 솔직해지는 거죠. 그지? 음. 근데 그러면 그 발티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아성애자라고 오해를 받았기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녀들의 그 성기를 노출하고 그러는 그림만 그리니까. 그런 걸 주로 많이 그리니까. 그지? 소녀들의 성을 많이 그리니까. 또는 회화의 프로이드라고 칭찬을 받던 이건 뭐냐면 프로이드가 왜 지금도 얘기되냐면 프로이드가 프로이드인 이유는 중요한 건 근대 자아의 의식, 이면에 잠재의식, 음, 무의식의 세계가 있음을 좀
연구 등을 통해 확인, 지켜주는 등 탈근대 자의 탈근대성을 오래전에 확인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라고 오해하는 건 누구냐면 근대 담론의 어? 소아성애자 오해를 하든 또는 또 탈근대 담론에 따라 그지? 아, 프로이드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속 안에 들어있던 그죠? 무의식이죠. 의식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소녀들이.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게 안에 있다는 거죠. 잠재 의식 속에 무의식 쪽에.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인도 그걸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어쩌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 어, 그러니까 발티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발티스가 회화의 세계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는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티스의 그림을 보고 지금 현대 시대가 완전히 거의 완전히 도래한 아직 완전히 도래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거의라는 말을 붙여드릴게요. 도래한 시대의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읽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시의 제목이 뭐냐면 발티스가 아니라 발티스를 읽는 저녁이. 응? 그래서 발티스를 읽는 저녁이라는 시의 제목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 발티스를 읽는 저녁.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읽느냐. 발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티스를 지금 읽고 있는 방식. 그죠? 그러니까 발티스라는 화가의 어, 평가가 어떻게 변하나. 화가들은 평가가 무척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평가가 잘 되면 뭐 한국점에 뭐 어마어마하게 그죠? 되고 평가가 안 되면 뭐 그냥 휴지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화가의 평가를 어, 중심으로 메티에르로 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화가 그 발티스의 그림에 대한 특히 예, 기타 레슨 이라는 그림에 대한 어, 그 시인 김수상의 반응 그리고 시인의 반응의 기록을 통한 기록을 읽는 독자의 반응이 이 시의 핵심 자료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럽에서 가장 큰 목조 산장 113개의 창문을 가진 그랑 샬레 이 참고 자료 3에 내가 넣어놨는데 이거예요. 그랑 샬레 멋있죠? 이거 그리고 이거 더 웃긴 게 뭐냐면 지금도 이 스위스의 저 호텔은 목조 세상에서 가장 뭐 크고 뭐 오래된 목조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예약이 가능해요. 스위스 여행 가시면 바로 그랑살레 자 이게 그 광고 사진이에요. 그랑살레에서 하룻밤 묵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그림.
세계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유럽에서 가장 큰 목조 산장이라고 말하는 그 113개의 창문을 가진 그랑 샬레를 작품 4점을 팔아서 샀다는 거야. 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드립다 해내면서 그지? 포르노니 어쩌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작품값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티스는 영성의 어, 소녀의 영성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토록 비싼 값에 팔린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죠. 반문하는 거죠. 이 얘기를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그 우화가 있지, 이런 선, 화두가 있죠. 일종의 화두 같은 거, 일화가 있는데 불교의 일화가 있는데 뭐 뭐 유명한 거예요. 이거 화두의 일종인데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다리를 두 스님이 건너는데 앞스님이 아마 스승이었나 봐요. 그리고 뒷스님은 이제 제자인데 그 스님이 다가오는 여인을 품에 안아서 뒤로 뒤로 가게 해준 다음 건너갔다. 건너갔습니다. 갔는데 그런데 저녁에 이 앞에 제자가 스님에게 제자인지 뭐 제자로 나오기도 하고 동문인데 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다. 하여튼 다른 스님이 어찌 여인을 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스님이 너는 아직도 여인을 어, 네, 품고 있느냐? 라고 대답했다는 도사가 어, 이야기가 응? 이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치?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포르노 같은 그림이라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어, 한마디로 어? 그, 그 멋진 그 호텔을 그림 네개를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그죠? 짐작이 되죠. 똑같은 얘기죠. 그지? 포르노라고 막 그지? 포르노라고 막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거를 포르노라고 본 사람들은 발티스가 아니라 포르노 읽은 사람은 그지? 그러니까 이처럼 발티스의 그림을 포르노로라고 비난하던 음, 사람들이 나서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것으로 여겨지니까 응? 뭐예요? 발티스가 포르노를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 악착같이 읽은 대중, 그지? 대중이 그렇게 악착같이 읽고 비판하는 것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릴케의 여인이었으며 11살 때는 그의 고향이 드로잉 40점을 울고 미추라는 책을 출판하게 해준 것도 릴케였다는 것.
그가 기른 고양이 이름이 미추였다는 것.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책, 미추라는 책은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체크해 봤는데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이 사람이 그렇게 그만큼 유명한 거죠. 그죠? 어릴 때, 11살 때 만든 그 고양이 드로잉조차 책으로 만들어 팔아고 그 책이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2025년에도 한국에 번역돼서 팔린다는 것.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유명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이렇게, 요새 네이버 같은 거 쳐보고 뒤져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름다움 때문에 나의 은밀한 내면이 들켰다는 것. 응? 또, 사랑이 없다면 아름다움이 없고, 퇴폐가 없다면 숭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나를 그의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어떤 처음에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수치심, 그죠? 응, 욕망, 불끈거리는 욕망, 그런 수치심이 그가 그런 수치심이 뭐예요? 그 숨겨져 있던 수치심이라는 감성, 그죠? 감정, 또 불끈거리는 욕망이라는 육체의 차원을, 응? 그러니까 소위, 소위 고상한 예술에서 응? 경험하게 했다는 거지. 이거는요, 보들레르 등, 보들레르가 파리에 어, 프랑스 상징주의, 음, 가, 도시의 비천함, 비천함을 시의 재료로 사용하고, 그지? 하면서 사용하고, 모더니즘 이후 미술에서도, 그지? 고전적인, 소위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그지? 그지? 아닌, 음, 추함, 또, 미술의 대상으로, 예를 들면, 피카소의, 아빌룡의 처녀들 보면, 몰카는 처녀들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처녀들이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아니고, 또, 찌그러진, 그지? 그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체파 그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더 미술의 세상이 되는 음? 근데 예술의 한계를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밝은데 예술의 세계 음, 음, 만화 예, 그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가 지금 이건 내가 지금 그림을 얘기하지만 시하고 그림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새로운 세계, 예를 들면 이런 상징주의라는 시들이 하고 내가 지금 미술을 이렇게 한꺼번에 설정해서 사실은 그때 모던 세계에서 시나 이 미술이 한꺼번에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개척을 할 때 아방가르드, 선봉이라고 아방가르드가 뭐냐면 선봉이에요, 선봉. 그러니까 선봉. 선봉의 선은 예술 장르는 비언어 예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얘는 비언어 예술이 뭐예요? 미술이나 음악. 그지? 비언어 예술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예술 세계의 성취가 이런 예술 세계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열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런 목표의 달성에 목표 달성에 중요한 그 연결이 바로 어, 언어 예술 특히 그 언어 예술에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술과 비언어 예술과 가장 가까운 예술과 가장 가까운 시라는 장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되어야 언어로 표현, 언어로 번역될 수 있어야 대중에게 전달이 가능하고 새로운 세계가 세상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지금 김수상 시인이 지금 이 말하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나의 은밀한 내면이 들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포르노야 하고 나의 그 은밀한 내면을 감추고 수치심을 감추고 비난하면서 사실은 속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리워해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고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바로 푸코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네 권짜리 아주 큰 책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근대는 근대 시대 동안 성은 금기시되었지만 겉으로는 그지? 사실은 성을 아주 확장시킨 성담론을 성이야기를 아주 어, 확장시켰다는 거죠. 주장했던 내용과 맞는 거. 그 요새 광고 있죠, 광고. 그 우리 광고, TV 광고의 노래와 이미지는 전부 성적인 연상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한 예, 사례입니다. TV 광고 이미지요, 완전히 성적으로 돼 있어요. 진짜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그런가 하는 궁금해지면. 진짜 놀랍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이 없는 것처럼 성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 때문에 나의 은밀한 내면이 들켰다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선언이고 굉장히 지금 김수상 시인이 어디까지 예술적 세계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타락이 없다면 아름다움이 없고 퇴폐가 없다면 숭고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서구 모더니즘의 세계, 현대 예술의 세계, 그죠? 를 그 발티스의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읽는 발티스의 그림을 읽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발티스의 말년의 눈빛. 그걸 보고서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확인한 거예요. 아가 왜 나왔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타락이 없다면 아름다움도 없고 퇴폐가 없다면 숭고도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뭘 뜻하냐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근대 담론식으로 말하면 의 한계 내에서 어, 이런 선언을 해석하자면 그러면 어, 가수를 딴따라
라고 기하했던 것과 비슷하게, 응? 그지? 비슷하게, 그지? 청교도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어? 시인의 예술세계가 실패이고 어, 타락인 데카당스라고 무시해도 된다는 것. 근데 이걸 자각이니까 이런 자각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탈근대 담론으로의 해방과 자유를 찾지 못할 수 있었는데, 음,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김수장 시인은 자신의 경험, 그지? 자신의 그 그림 감상, 경험에 빠져 들었다. 들었다고 어, 어느 저녁에 그 경험을 저녁에 일을 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타락이 없으면 아름답고 퇴폐가 없으면 숭고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타락과 퇴폐를 없애고 아름다움과 숭고만 만드는 여기 가만 보세요. 아름다움과 숭고 이거 옛날부터 있던 근대적인 우리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아름다움은. 근데 타락과 퇴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발티스의 그림을 보고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리고 발티스의 말년의 눈빛, 그 눈빛을 본 거예요. 눈빛을 만난 거죠. 그 눈빛이 뭐냐? 아름다움에 못 받고 영혼을 보는 눈, 영성을 보는 눈. 영혼이라는 게 뭐야? 시간과 초시간과 초시간 초공간의 영성의 세계. 그거에 들어가 있는 눈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타락의 은밀한 아름다움과 환희라고 읽었는데, 그지? 이거는 뭐예요? 겉모습이었 뿐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긴 순수의 눈빛이 청옥 같다는 거예요. 청옥. 보석이죠, 보석. 청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눈빛 한번 보시고, 이거 청옥. 응? 청옥 같다는 거.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렇게 알고 나니까, 기타 레슬의 화폭에서 피에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피에타. 자,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기타 레슨도 보고 피에타도 볼게요. 이게 기타 레슨이죠. 이게 피에타. 이게 피에타예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죠. 그러니까 피에 젖은 그리스도를 안고 슬픔에 사무친 이게 로마 성당 가면 맨 앞에 딱 있는 거죠, 오른쪽에. 그러니까 봐요. 아름다움을 오래 들여다보면 슬픔이 있는데 아름다움. 누구의 아름다움? 예수의 아름다움. 그지?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 뭐예요? 신성과 하나님. 예수. 이 아름다움. 영성세계의 아름다움이죠. 최상의 영성세계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죠. 그죠? 왜 슬픔이 돼요? 이 예수가 지상에서 우리 박해,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면 슬픔이 된단 말이죠. 즉, 요런 거를 다시 생각해보면 요거 아까 기타 레슨 요거는 저거죠. 요거는 피에타 그림의 그렇죠. 피에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뭐 보통 유명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기타 레슨에서도 마찬가지죠. 기타 레슨 때도 이 소녀의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소녀의 몸이 아니라 물론 성기까지 보였지만 몸이 아니라 영성, 이 차원에 있는 소녀의 아름다움. 이게 지상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몸이라는 운명. 이게 슬픔이죠. 이렇게 뭐가 된다? 1대1 대응. 그죠? 즉, 피에타와 피타 레슨이 뭐가 같아요? 둘이 안고 있는, 그죠? 그게 그냥 조금 전에 애틋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 그림의 구도가 1대1 대응되는데, 뿐 아니라 그 사상도 들어가는 듯하다. 이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그지? 그 사상도,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지? 예수가 안고 있잖아요. 이 안고 있는 이거 언제겠어요? 이게 언제겠어요? 십자가에 내려온 거죠. 죽은 예수잖아요. 그지? 이제 예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마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다. 그지? 신을 믿으면 다 나의 엄마고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몸만 남았잖아. 이 몸은 엄마가. 이제 이거는 다시 아까 그 그림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오래 들여다보면 이거 얼핏 보고 에이 포르노 그리고 포르노를 이용하면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오래 들여다보면 그 깊은 뜻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스러운 슬픔, 성스러운 슬픔. 한자를 썼는데 이때 성은 세이크리드죠. 이때 성은 섹시.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세이크리드죠. 세이크리드한 슬픔과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 예수의 피에타의 설명은 자세히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어떻게 같다,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하면서 이건 어, 누가 의문이죠. 이거는 더 강조의 의문이죠. 두 개가 같다, 그지? 그러니까 성스러운 슬픔이 같은 차원이다라는 말인데, 라는 건 뭐가 문제냐면 이 두 번째 성스러움, 섹시, 서로가 영어로 쓰면 좀 쉽겠죠? 세이크리드, 서로와 어? 같다. 그 말하는 것인데 이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스러움 그 뒤에 거는 당연히 영성이지만 앞에가 영성 영성 차원의 성 그지? 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지? 응? 음, 음, 음. 이거는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을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인간 경험의 4차원을 이용하면 그런 경험 하던 게 담론을 활용하여
사랑을 설명하면 육체 차원 이건 섹스겠죠. 그다음에 정신 차원 뭐 사랑의 고백이겠죠. 컨테션 고백. 음, I love you 이거죠, 그지? 이게 이제 정신의 차원이겠죠. 그다음에 감정의 차원 뭐예요? 패션이죠, 열정, 그죠? 열정이라고, 그죠? 근데 영적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울메이트라고 보통 말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등에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차원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단순히 육체로만 보면, 이 그림을, 그러니까 다시 기타 레슨으로, 기타 레슨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육체, 그 표면적인 묘사, 표면적인 육체의 묘사라고 생각하면 이게 근대적이니까, 그지? 근대 담론 차원에서 포르노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음? 이 영성 차원의 레슨, 그치? 레슨이 뭐야? 가리키는 거죠? 가르침, 즉, 연결, 상급. 라면, 어? 이는, 어, 뭐라 그럴까? 성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안 할, 이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시선은 천국을 향해 있지만,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신성과 합일될 테니까. 문제는 어린 소녀의 시선은 아무데도 바라보지 않는 허무의 시선이라는 거죠. 이 허무의 시선이 아까 말한, 아까 좀, 포르노처럼 설명한 게 있었죠? 여기. 소녀는 환희의 절정에 오르가즘에 파도를 몇 차례 거무하고 허무의 시간을 즐기는 듯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이거를, 이거를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나는 포르노라고 비판할 수 있을 감상 경험 또는 어? 묘사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응? 그죠?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애들은 모르는 얘기죠. 성적 하늘의 오르가즘 가슴의 경험이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 있었다면 이런 허물은 어쩌면 아주 큰
어? 일지도 모르는 땡이. 그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뭘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어려움. 문제는 이거를 아직은 이런 음, 절정의 경험이 음, 뭐라 그럴까 보증된 동안 성스러움의 길이라고 할 수 없는 음, 시대라는 것을 시대이기에 즉 이 발티스라는 화가가 남몰래 얻은 인기와 더불어 헛되이 비난을 받은 것처럼 음, 김상수, 김수상 시인도 아방가르드 전위에 서서 어? 이런 경험의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런 귀한 경험을 독자와 공유하고 그렇죠? 음, 현학이나 무슨 성과를 따지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게 마지막 주제예요. 아름다운 저녁. 알지스는 저녁이죠. 확실하게 그냥 저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발티스한 저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발티스한 저녁은 아주 특별하게 아름다운 그래서 아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그치? 그런 저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림으로 읽기에 뛰어난 성취라고 여겨지는 시입니다.